경험에 쓰기 제일 좋은 활동은 봉사죠, 사실은. 근데 봉사가 없거나 하는 분들은 예전까지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정말 쓸 게 없다고 하면은 개조식이 아니라 그냥 서술로 쓰신 분도 있고 근데 꼭 채우지 않더라도 합격은 합니다. 근데 경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원래는 같이 2000바이트로 경험, 경력, 기술서라고 같이 썼는데 이게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경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 그래도 여기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대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봉사활동. 보통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끼워 넣습니다. 이게 워낙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쓰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로 경험기술서에 1000바이트이긴 하지만 다 채우지 않아도 합격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줄이지? 줄였는데도 자꾸 남네 이런 고민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경력기술서에는 보통은 근무를 하셨던 최근 경력 중에서 가장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거를 하나로 자세하게 쓰셔도 합격. 하나 내가 있고 이전의 직장 2개 쓰자 해도 합격. 나열 형태로 막 1번, 2번, 3번 해도 합격. 근데 평균적으로는 하나를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로. 근데 뭐 그래도 어필하고 싶다 하면은 2개. 근데 보통은 1개, 2개. 이게 제일 많죠. 이 경력, 경험, 기술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다 경력직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주로 하셨습니까? 했던 게 워낙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중에서 어떻게 그 1000바이트 이내 경력에 요약할 건가가 이제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일단 그 안에 핵심을 가장 많이 좀 고려하시고 정리하시고 내가 그래도 적을 내용만 딱 요약하셔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서술 형태로 쓰기에는 글자 수가 아깝기 때문에 개조식 형태로 많이 쓰고요. 뭐 예시는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주요 업무 그리고 주요 업무 내에서의 어떤 성과 그리고 그 성과 내에서의 내가 습득했던 어떤 역량 이런 부분들이 건보에 어떤 도움이 될까까지는 이 흐름상 정리를 잘 해두셔야 관련 경력 내에서 소재까지도 추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일단 생각을 하실 때 소재를 잡을 때는 보통 그 성과라고 하셨던 쓰신 내용들이 있죠.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그렇게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는가를 보통 소재로 많이 삼죠. 일단 접근 방식이. 이따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병수당에 대한 전문 상담사로 하셨기 때문에 2가지로 보통은 어필을 해야 합니다. 건보에 내가 갔어요. 내가 좀 이런 거 해봤어요. 상병수당 담당자로서의 내 주요 업무, 주요 성과, 어떤 것에 있어서의 내가 더 좋게 만든 거겠죠. 습득 역량,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간호사 시절 때 내가 했던 것도 2개 정도를 많이 쓰시고 간호사 중에 행정직을 감안하신 분들은 내 과거의 간호사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뭐 정신 쪽에 있던 상담센터 그런 근무 경력을 쌓는다든지 다른 쪽에 근무해서 다 밀어냅니다.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 뭐 간호사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중심은 일단 간호사가 더 맞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최근에 근무했던 곳에 있어야 돼. 지금 계약직 근무를 할 때 그래도 간호 이력이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에 대한 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력서를 보시고 그래도 이제 가장 그래도 우리 복지와 관련된 쪽으로 추려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이제 왜 내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었을까부터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왜 간호사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쭉 이력을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디나 합격을 하신다고 하면 내 이력을 보시고 내 이력의 흐름을 뭔가 일관성 있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성장한다 쪽으로 가셔야 돼요. 간호 이력 당시에 분명히 기른 역량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부족한 점들을 내가 한계로 느껴 그 다음에 이직을 하신 이제 조직이겠죠. 여기에서 발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다. 앞으로 뭐 할 거다. 이렇게 뭔가 성장한다의 쪽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로도 제가 근무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했던 여러 가지들의 어떤 복지 증진에 대한 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지만 내가 느꼈던 한계, 내가 느꼈던 부족한 점. 그래서 이직을 하여 그 다음에는 뭐를 했고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쭉쭉 있어야 그래도 내가 이제 좀 나라는 사람이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직무와 관련된 이제 경력이나 이런 점들이 사실 다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간제로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공고 나면 꼭 지원하십시오. 꼭 지원을 하시고 서류 합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인턴도 올해는 또 많이 뽑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써보십시오. 근데 써봐야 하는데 인턴은 행정 쪽에 그래도 행정과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시는 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경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합격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가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드렸지만 예전에 어떤 전략 PT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기획을 하라는 쪽으로 이런 전략 PT 형태가 다시 좀 이제 토론 형태로 바뀌었고 단순하게 이제 질문을 물어보는 인성 질문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때는 이제 면접까지 가게 되면 사실 도각 경력이든 뭐 경력이 많든 그런 거 없이 그 면접 잘 본 분들이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분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지는 건보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건보 외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뭐 심사 이쪽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심사 관련 쪽으로 경험을 경력을 또 쌓아야겠죠. 그래서 심사 이쪽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근무하는 뭐 간호사분들 기준에서 다른 부서로 좀 간다든지 뭐 심사나 이런 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이직을 뭔가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저 심평을 간다든지 뭐 등등 많은 시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엄청 그 역량을 강화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쌓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되, 당연히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려면 지금 오늘 하게 될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점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한데, 여긴 청년 인턴이 없죠, 다. 그죠? 청년 인턴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 가점이나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청년 인턴은 지원하실 겁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가점을 쌓기 위한 것도 좋은데, 요즘에 건보 인턴은 어디 쪽에 가고 싶냐? 예전에 그냥 랜덤 배치였는데 요즘에 물어보고 그래도 해주려고 많이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오랜만에 다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틀퍼 하셔야 됩니다. 지틀퍼라고 토익 말고 비슷하게 좀 빨리 딸 수 있는 거 있거든요.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토익 한 780에서 850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780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가시긴 합니다. 네. 추가 합산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좀 있다면은 하셔도 됩니다. 인턴은 좋습니다. 인턴은 일단 첫 번째 서류 통과가 되는지 볼 수도 있고, 다대다 형태를 미리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고,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 근무를 하셨을 때에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 요양직인데 요양 관련된 경험하시면 되게 좋아요. 사실. 왜냐면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무 비스무리하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여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양직은 실제 그 자리에 많이 없어요. 그 자리 없으면 누가 커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턴이 커버합니다. 그래서 인턴이 많이 욕먹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래도 배울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은 그래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간제, 그리고 인턴.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처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 인턴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우리 어차피 오늘 제일 꼭 이제 고민을 해야 될 4번 항목이 있어요. 전문성이라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지금 기준의 강점이랑 또 보완해야 될까 이런 자기 객관화를 꼭 해두셔야 그래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연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어요. 꼭 건보만 무조건 내가 영순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떨어지면 멘탈이 더 많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뭐 건보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길게 보셔도 괜찮다. 지금 당장 해서 합격해도 좋긴 하겠지만 내가 더 좋은 괜찮은 데 있으면 지원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근무를 하시면서도 나중에 40이 넘어서도 지원한 분도 있다니까요. 당연히 그때 NCS를 잘 보시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블라인드라고 하는 게 어떤 나이나 이런 걸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지원하신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제 20대 중반에도 후반분들의 간호사분들이 많은데, 뭐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분들은 30대 초반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건보만 아니라 소신껏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찾아보셔도 괜찮다. 있죠?